오늘 방송 분량이 많아 오후 9시에 영업 종료 예정입니다. 며칠 좀 줄이고 방송합니다. 11월 6일 653회 국유버 세계 지수에서 한국이 키워드인 이유는 억설타임즈쇼 653회 억설타임즈쇼 인올리 국유번 세계 지수에서 한국이 키워드인 이유 CFR 리처드 하스 포린 어페어즈, 포리폴리시, 이든영, 성렬영, 뮤게소리, VOA, 아침 한개, 로스룸, 538, 배승희, 젊은시가, 휘처리즘, 올드튜브, 뉴욕 주민 이런 제목입니다. CFR 대문 걸렸네. 반쪽 정원이 베프, 트럼프 중간선거 승리기원 미사일 쐈네. 타이밍 맞추려다 실패했네. 반쪽 정원아 중간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든영 뒤끝 장렬한다. 12월에 문별심 하렴. 이런 제목이고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태네님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김민재로 인해 이태리 나폴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서 문피아에서도 이태리 대체 역사 소설이 등장하는군요. 메디치 가문과 연관된 소설인데요. 국유본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당대 배경을 이해하고 메디치 가문 시대와 로스차일드 시대의 차이와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살아남기 무료입니다. 아직까지는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제 메디치 가문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옆에 밀라노 공국의 주인으로서 빙의한 거죠. 이런 설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는 이제 인드라가 몇 번 언급했던 KP야 그 역사 채널 메디치 얘기. 그래서 인드라 강조했죠. 메디치 가문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독일의 후거 가문 때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갑과 을의 차이다. 후거 가문과 메디치 가문은 그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국원 가문이 될 수 없었다. 왜? 을이니까. 그러나 비로소 국유본 가문 최초의 국유본 가문은 어디라 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스차일드 가문 이전에 있었던 베어링 가문. 베어링 가문을 인드라가 세계 최초 국유본 가문. 베어링 가문이 국유본이 아니지. 유대인 가문이 아니지만 베어링 가문을 세계 최초 국유본 가문을 보는 것은 비로소 갑이 됐기 때문이죠. 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갑을 관계 인드라가 강조하죠. 정경유착과 경정유착은 매우 다르다. 정경유착이라 하면 정치가 우선인, 정치가 갑이고 경제가 을인 이런 후진국형이라면 이런 선진형은 뭐냐? 경정유착, 경제가 갑이고 정치가 을인 관계가 선진 시스템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어떻죠? 후진 시스템이고 이런 후진 시스템을 담으려고 하는 잘 빠져 반쪽 미당은 수골통 집단이다. 강조했습니다. 갑을 관계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할 것은 경정유착이지 정경유착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바연님 어서오세요. 파랑님 어서오세요. 동파님 어서오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블로그나 카페 사이트는 잘 들어가고 안 끊기는데 유독 인드라님 블로그는 끊기네요. 구글 사파리 다 접속해봐도 그래요.
요즘 다른 이웃분도 이런지 궁금합니다. 했더니 바로 답변이 오셨습니다. 예, 화랑님뿐만 아니라 어떤 분도 저도 인드라님 게시글에 접속이 며칠 전부터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예, 근거 자료를 보내주셨고 예, 하루에도 여러 번 시도해봐도 안 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화랑님 댓글을 업로드한 이후에는 접속이 잘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인드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그 맥주 기계가 갑자기 또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 점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드라 컴퓨터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떠냐면은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다시 컴퓨터가 컴다운이 되는 현상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보통 이런 해법은 컴퓨터 복원 이걸 시도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컴퓨터 복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한 6시간 내지 7시간 동안 컴퓨터 복원을 계속 시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계속 연속으로 컴퓨터 다운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제 방송이 끊길지 모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결제 시스템에 또 이상이 발생했어요. 예, 갑자기 또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결제 시스템에도 약간의 오류가 떠가지고 다행히 그것은 그 AS 포스 AS가 토요일에도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발생했는데 문제를 해결했고요. 오늘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유보 신이나 국유본의 어떤 그런 의지로 봐야 되나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드라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비밀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인드라 컴퓨터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 컴퓨터는 가장 보안에 취약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킹에 들어와서도 인드라 자료가 볼 게 없어. 왜냐면 인드라는 다 공개하기 때문에 인드라 컴퓨터 아무리 봐봐야 볼 게 없거든요. 인드라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유 신이나 국유본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일부 그러니까 차이나 간첩, 뭐 북한의 간첩, 뭐 종북파 간첩 이런 애들의 어떤 소소한 장난거리다 라고 인드라는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거조차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알아서 국유본의 메인이 인드라 컴퓨터를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니 저절로 인드라가 무슨 컴퓨터 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외한데 알아서 컴퓨터가 작동하네요. 그러니까 공격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공격에 맞서가지고 신과 국유본과 이런 쥐류들이 인드라 어떤 시스템을 방어하는 걸로 보이지 인드라 덕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 맥주기에도 내일 이제 AS 신청할 텐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무바연이 요즘 블로그가 잘 안 돼요. 제 것도 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화랑님 그냥 위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히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인드라 블로그 이건 블로그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드라 블로그 안 들어가고 인드라 블로그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국유본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일부 극히 일부의 자이파쇼들의 어떤 장난질이다. 근데 그 장난질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뭔가 이렇게 큰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드라 블로그가 다시 접속이 원활해질 겁니다. 그렇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물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가야죠. 그리고 뭐 생활한 봉화광산 작업방장 직접 구조 지시한 대통령께 감사. 좋은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닉에서 세계 애닉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가. 나타샤 일폭이 많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아마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 애니, 이런 교육용 애니 좋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제 성교육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부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73년 이제 하필이면 이제 1918년은 구원론에서 인들아 강조했죠. 데이비드 록펠러가 혁명을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의 5월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빅터 로스차일드의 구분 황제 전 황제를 끌어내리고 새롭게 황제가 된 시기가 1973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74년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연도가 무슨 해냐라고 한다면 인드라는 단언하겠습니다. 1973년이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FO 정자해변 정자야. 미확인 발광체물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UFO 조사센터 인드라가 오래도록 수십 년 동안 UFO 회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여튼 UFO 조사 분석센터가 굉장히 신뢰할만한 교체 검증을 하는 과학적이고 믿을만한 어떤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조회수는 낮죠. 아침한개님이나 UFO 한국조사센터나 이러한 데가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고 50,000명이 넘어야지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세계가 되고 대한민국은 자유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 UFO 센터 이런 데가 왜 조회수가 이렇게 낮아요? 응? 구독자 수가 50,000을 넘지 않습니다. 아침한개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뽕 이전에 한국 UFO 조사센터나 아침한개님 구독자 수가 50,000을 넘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뽕을 얘기하기 전에 자유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박과 1.5km의 거대한 소행성이 갑자기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은 이런 게 이제 저는 나사의 결국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소행성, 이 소행성에 대해서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소행성이 1타3피 먹거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자꾸 얘기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해 관심이 갔죠. 응? 축구 운동장만한 게 지구와 충돌해도 과거에 공룡이 멸망할 만큼 커다란 위력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만큼 신경 써달라. 그만큼 나사의 우주 예산에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전 지지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타3피다. 소행성 탐사.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일본이에요.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이 소행성 탐사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죠. 이런 떡밥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잘 들었어요. 이거 전에 인드라가 그런 얘기 할게요. 지난번에 존재론에서 임명제천 이런 얘기 했잖아. 거기에서 인드라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인드라가 강조해 드릴게요. 인드라는 인드라 존재론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드라는 지금 사는 인생이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인드라가 이거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드라의 특별한 경험 때문인데, 인드라는 지금 사는 삶이 덤이라고 생각하고 늘 살아요. 왜냐하면 10대 때 실제로 인드라가 자살 밀수를 했잖아요. 예, 정말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예, 그리고 20대 때는 인드라가 건대 때 그 좌이파쇼 시절에 건대 항쟁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20대 때. 예. 그때 인드라가 군대 때는 죽는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때도 뭐 탈영해라 뭐라고 했는데 그때는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건대 항쟁 때는 진짜로 인드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30대가 문제인데, 30대도 인드라가 죽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막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 영업사원 시절에 굉장히 그 차파리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는 바람에 술을 엄청나게 먹고, 아주 추운 겨울날에 길바닥에서 썰어서 잤어요. 그냥 얼어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30대에 그 인드라가 길바닥에서 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인드라가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출동했고, 인사불성이 인드라를 119 구조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차에 실려서 왔어. 우리 나타샤가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차에다 오바이트까지 인드라가 경찰차에서 집까지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 5분 거리 사이에 오바이트까지 했어요. 경찰차에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또 청소비를 요구해가지고 나타샤가 청소비까지 줬어요. 원래 줄 필요는 없는데 나타샤가 미안하니까 또 그런 걸로 소소하게 또 부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청소비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살았죠. 그리고 지금도 뭐 막무가내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 지금 우리 과거에 국정원 요원이셨던 분이 요즘 여러 가지로 인드라한테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분은 70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뛴다. 이 정도로 이제 건강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인드라가 건강 관리 해야 된다. 심지어 인드라 구독으로 하는 이제 김학철,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는 대배우 김학철, 인드라 같은 사람만이 기억하는 우리 김학철 대배우님께서도 인드라를 의식하여 했는지 자기 자신은 금연금주하고 있다 강조하시더라고요. 김학철 대배우님이나 우리 국정원 전 요원님께서도 인드라에게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근데 인드라 사면 그냥 이대로 가다 말 것 같습니다. 달따님 구독 고맙습니다. 어쨌든 인드라의 삶을 꼭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드라는 그냥 오늘 살다 죽으면 돼요. 여한이 없습니다. 30대 이후에는 뭐 그런 자살 시도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 혼자 사는 삶이었는데, 근데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자라는 거는 남자 새끼라는 거 욕했어요. 남자 새끼 욕 안 했습니다. 남자 녀석들이라는 것은 그냥 지 혼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가족을 몰라요. 지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갔는데
30대 중후반 들어서부터 내 가족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나타샤 때문이라도 우리 아들 자식들 때문이라도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군대 갔다 와도 철이 안 들어 남자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도 철이 안 들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드라가. 그럼 왜 건강 관리 안 하냐? 요즘 지인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만해. 하여튼 간에 조언 주신 분들 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들었어요. 오늘도 영감 어린 방송이었네요. 감동입니다. 저 참고로 이태원에 사는데 저는 그 시간 전에 집으로 쭉 올라오는 길이어서 일행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서 어쩐지 지옥에서 탈출했나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도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책 읽고 기도하고 지냅니다.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맞아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잭 선생, 문정부가 좌익파쇼 문전비 좌익파쇼 정권이 5년간 무시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죠? 옥상서 참사 지켜만 본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죠. 그 다음에 또 112 신고하면 받아줘야 되는 서울청 상황관리관 유미진 대기발령, 전남나주 광주여고 문전비 총경 승진, 이임재도 호남, 둘 다 호남이네. 우연이겠죠? 젊은 씨가 우연. 그 다음에 배승희 수상하다 누구와 통화했길래 용산서장 일부러 뭉갰다. 경찰대 카르텔 대형사고 쳤나? 경찰 녹취록 감추려던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배승희가 용산서 증거인멸 딱 걸렸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각시탈 쓴 수상한 사람들은 뭐냐? 어벤져스 참사당인의 수상한 흔적들, 참사당인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막가파 반대 표시가 전혀 없는 설사 이것이 뭔가 더불어민주당 반정미당의 어떤 역공작, 예를 들면 그거죠. 재명이가 일베였다 그러잖아요. 재명이가 일베 출신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일베 회원이 됐냐? 일베의 정보를 염탐해서 거기서 뭔가 잘하려고 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글 올린 애가 역공작이라면 당연히 반대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이러한 어떠한 글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이것도 다 IP 역주 조사해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여기에 대해서 더 반정밀당에서 반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반대가 없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반정미당에서 각스탈 피지참할 것을 건의함.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이태원 할로윈 테러 사건 행동대장 꽁지머리 최초 공개. 그래서 인드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자 합니다.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해야 돼요. 확증하지 말고요. 다각도로 교차 검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음모론을 극복하는 길이고요. 인드라가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확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다음 주부터 11월 10일이면 인드라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예? 민노총의 출범이라냐 11월 10일 날 대대적인 시위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네 저는 민주노총하고 대척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민주노총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좌파시여서 민주노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예, 인정하는 겁니다. 민주노총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쇼 민원연, 좌파쇼 엠빙신, 좌파쇼 정교조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죠. 거기에 분파가 지금 민노총을 장악하기 때문에 민노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노총 생각해보세요. 민주노총 회원이 얼마야? 한국에서 공무원이다 교사다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숫자가 뭉쳐가지고 성렬형 반대했으면 성렬형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우파 방송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민주노총과 좌파쇼 민원연, 좌파쇼 정교조, 좌파쇼 엠빙신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제하고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서히 접근해도 된다.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먼저 자기가 먼저 호기심 때문에 먼저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공인된 정보 이럴 때 지금 공신력이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인드라가 굳이 왜 메릴랜드에 대해서 메릴랜드 이런 데는 공신력이 없는 데입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배승이나 어벤져스 젊은 시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약간은 있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선에서 멈춰야지 더 나아가시면 안 돼요. 아직은 우리는 기다리면 지금 여러분 기다려도 돼. 왜? 아니 우리 세월 때처럼 광우병 때처럼 반쪽 노면 때처럼 또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친중 시대였고 지금은 반중 시대라는 거죠. 무효 전략이 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공인된 유튜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찌라실지언정 뉴스들을 통해서 거기서 확인된 정보들 뉴스도 100% 엠백신처럼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뭐 변호범 이런 애들처럼 가짜뉴스가 많잖아. 그런 거 걸르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외신에서 사고 발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인재다.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나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재라고 딱 지명했다는 것은 국기본이 사전에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있었다는 거죠.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모론 차원에서 좌파시오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면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건이
왜 낳는가가 아니라 반쪽 노면이 되진 다음에 언론 태도와 그 다음에 광우병이 터진 다음에 언론 태도, 세월호가 터진 다음에 언론 태도, 찌라시 태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터진 이후에 언론 태도의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달라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잘파쇼들이 왜 세월호 때와 다르지? 응? 왜 천안함 때와 다르지? 왜 반쪽노면 때와 다르지 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